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5일 오후 2시 5분이 됐습니다. 질문인데 또 면접 질문을 요청하셨어요. 이제 그 성함 닉네임이 성함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인베디드 시스템 C나 C++ 계열의 인베디드 시스템 그 개발사에 이제 면접을 보셨나봐요. 근데 요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입사원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신입 면접을 보셨는데 몇 가지 질문에 이제 답변을 이제 좀 잘 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문의를 주셨고, 거기에 이제 자기는 잘못 답변한 것 같다. 뭐라고 했어야 됐냐. 이제 그걸 문의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접 질문에서 이걸 물어보셨대요. 우선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할까? 대용량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근데 신입사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여기서 이제 대용량이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저 같으면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대용량이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어느 정도의 대용량이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어떤 자료 대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건수 있죠. 요거 데이터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또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은 게 이제 메모리 상의 크기.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죠. 메모리를 얼마나 소진하는가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 즉 램 메모리 기준인지 아니면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장치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죠. 2차 메모리죠. 그리고 HDD인지 SSD인지 이거 구별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I/O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보조기억 장치를 SSD를 써도 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이었는지 저라면 그거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면접 볼 때 이제 이런 디테일을 살리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쟤는 좀 알고 지금 그러니까 답변을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해 두리뭉술하게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무조건 비선형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비선형.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대부분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DB를 이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DB 같은 데 보면은 다 이런 얘기 나와요. 비트리 얘기 나옵니다. 비트리. 예. 비트리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비트리 인덱스를 쓴다라고 하죠. 그런데 비트리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B 플러스 트리 같은 개념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둘을 구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좀 있겠죠. 그건 자료구조 공부하셨으면 이제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일단 비트리여야 되겠고, 자료를 추가만 하지 삭제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러면 B 플러스 트리가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걸 꼭 만들어서 넣어야 될까? 아니면 SQLite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뭔지 고민해 볼 문제죠. 어쨌든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2차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제 파일 하나 형태로 어펜드 돼서 계속 쌓이고, 그런 구조일 때 인덱스만 램 메모리로 추상화해서 요것만 인덱스만 만들어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데이터 건수 많은지 물어보고, 많은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읽고 쓰기가, 그러니까 그 리무브, 삭제, 딜리트가 있냐, 이게 자주 일어나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업데이트 잘 되게 할 거냐, 이제 속도 위주로 최적화할 거냐,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연결 리스트 이런 거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별로 이 친구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 왜냐하면은 연결 리스트다 그러면은 그 소위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리스트든 어레이든 벡터든 전부 다 이제 선형, 리니어한 자료 구조죠. 그럼 선형 구조는 그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 가장 문제가 검색이죠. 검색. 월스트 케이스가 그 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메타데이터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료가 늘면 늘수록 갑자기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매우 느려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선형 구조를 써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그래서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하드웨어적 그러니까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하드웨어 제약이라고 하는 게 꽤 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스템 자체의 램 메모리 하나를 줄여주면은 하드웨어 단가가 줄잖아요.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그 단가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조 단가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성능이 떨어지는 하드웨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되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소위 쥐어 짜는 듯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결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 게 적정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모리 효율성 증진을 위해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좋겠냐. 이것도 참 애매하죠. 메모리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효율이라는 것도 저 같으면 또 뭐 물어봤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효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에 대한 효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고성능을 내기 위한 속도 이슈를 가지고 효율을 따지는 건지, 둘 중 어느 걸까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이 이제 그 C 언어 배웠으면 이제 에몰록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에몰록 함수 갖고 메모리 동적 할당한다는 얘기는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메모리 청크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겁니다. 메모리 청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크 단위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청크라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느냐? 힙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힙 구조가 있죠? 맥시멈 힙이 있고 미니멈 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힙 구조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운영체제들에서. 뭐 그러니까 딴 거 빼고 저는 일단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힙 구조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임베디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따져봐야 될 게 속도랑 뭐 사용량도 있는데, 특히 사용량이라는 양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게 그 CPU 레벨에서 봤을 때, CPU 수준에서 봤을 때 메모리를 얘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단위를 써요. 단위 체계를 쓰는데, 그걸 allocation size라고 하고, 인텔 제품의 경우 이제 X86 호환 프로세서나 이제 요런 애들은 64K를 씁니다. allocation 사이즈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저기 음료수를 하나 사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음료수 사 먹으려면 동네 편의점 가서 사 먹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가 소매상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급업자를 따져보면은, 공급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생산자, 정확히는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걸 뭐 생산한 거는 뭐 SK든 뭐 삼성이든 뭐 그런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하드웨어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판매하는 도매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상이 있죠. 근데 내가 그 음료수 한 개 먹을 것 같으면 소매상한테 가서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 한 개 사 마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매상이 음료를 자기 창고에 냉장고에 진열할 때는 도매상한테 가서 사오겠죠. 아마 박스 단위로 사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음료수는 한 캔에 불과하지만, 나는 한 캔이지만, 만약에 한 박스에 12개 정도의 캔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도매상은 무조건 12개씩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 팔고 재고가 11개가 남는 거죠. 공급자는요, 한 번씩 도매상한테 넘길 때 한 박스씩 갖다 주겠어요? 아니죠. 뭐 한 트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0박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많이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 공급자 수준에서 여기에서 논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그게 얼로케이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64K씩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레벨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도매상 수준에서는 4K 단위로 메모리를 쪼개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해도 뭐 리눅스 같은 범용 OS를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어떤 페이지 단위 메모리 기준에서 뭔가 관리가 도매상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수준에서 뭔가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4K 중 이만큼 쓰고 이만큼 안 썼다. 예를 들어서 이게 1kB다. 만약에 그러니까 페이지 단위로 떼왔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즉 3kB만큼 이거는 못 쓰게 돼요. 이런 조각이 발생해요. 이게 메모리 단편화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메모리가 액세스할 때는 선형으로 쭉 이어져 있어야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돼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힙 구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운영체제 레벨에서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혹시 그걸 질문하신 의도에서 속도 문제나 사용량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까요? 만약에 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그걸 좀 빨리 그러니까 효율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뭐 그럼 사용량 위주의 어떤 최적화라든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청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뭔가 할 것 같고, 뭐 속도 얘기든 사용량 얘기든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이 메모리가 선형으로 쫙 이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액세스 속도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산 코드도 간단하고 뭐 이상한 인덱스 계산하고 자시고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낭비가 나는 이런 게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방법, 저거에 의한 비율이 발생하고 그게 늘면 늘수록 결국 이제 메모리 양이 증가하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은 훌륭한데? 라는 피드백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저보고 물어봤다면, 저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별로 내 기대랑 다르게 나왔다 하시면은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결과 안 좋게 나왔다 공부도 하시면 되고, 기타 등등 더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네, 답변해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단순히 글로 안 될 것 같다 영상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특히 이렇게 멤버십 회원이시면 더더욱 가급적 영상으로 답변 드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 네, 어떻게 하든 도와드릴 테니까, 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